오늘 하려는 얘기는 앞서 진행을 했던 고객 프로파일링과 밸류맵 또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품 라인을 한번 대충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걸 한번 재점검해보고 그걸 사업계획서처럼 만들어보고 하는 게 워크숍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주로 팁이 많아요.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이 10가지가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 이게 필요해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고객 그리고 밸류라고 하는 상품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다면 그 조합이 여러분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세그먼트된 고객에게 얼마나 디테일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지, 이게 이제 비즈니스인데 그 왓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고객과 그다음에 밸류, 상품 라인, 어떤 이 밸류를 창출을 할 건지, 세상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굳이 파란색으로 도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토타입,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는 우리의 뭐 최초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럴싸하게 MVP라고 부르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초기 모델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결국엔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아직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고민을 하면서 중간에 계속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거를 원청 하청 개념처럼 누구한테 줘서 만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코딩을 요청할 거고, 만약에 제조업이라면 밀키트에게 나와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레시피를 주던 뭘 주던 해서 만들어 오게 하고, 이러면 이제 파트너들이 되게 가운데 있는 고객에게 무엇을 이라는 고민을 MVP 개념으로, 아니면 초기 여러분들의 상품 라인 개념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하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조합이 돼서 현재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들의 상품 라인을 고민하면서 하우에 대한 고민을,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게 얼마짜리면 되는지 등등등 뭐 이런 개념들을 고민을 하면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플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밸류 프로포지션,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하고 믹스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룰이에요. 다 포기하고 좋아, 밸류 프로포지션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짜보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룰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지난번에 jobs and gain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왔던 거고, 세 번째가 뭔가 특별해야 되겠죠. 이미 시장에는 unsatisfied jobs, unresolved plan, unrealized gain 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뭔가를 벌써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이미 시장에서 오늘도 새롭게 프로토타이핑 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something special이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extremely well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타겟팅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객 프로파일링 할 때에도 세그먼트라는 개념으로 쪼개고 그 타겟팅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점차 확장을 시켜놓고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마켓이 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개념으로는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지금은 20-30대 청년이겠지만 타겟이, 그게 나중에 60-70대 노인층에게 겨냥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룰이라는 거는 고객 프로파일링 할 때 너무 펑셔널한 거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언젠간 깨지게 돼 있고, 마이클 포터 이론에 의하면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룰은 제가 린 스타트업 매 순간 실행하면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은 다시 얘기하면 측정을 해내야 돼요. 숫자가 됐건 그들의 반응을 정성적으로 표현을 하던, 우리가 뭔가 액션한 거 좋았어 땡큐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레슨스 앤 런이 매 사이클마다 있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이거를 살까 사람들이?
과연 사람들이 돈을 들일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걸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파이낸셜 모델이나 여러분들의 레비뉴 앤 코스트를 놓고 과연 이 BEP라고 하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다시 얘기하면 손익분기점을 언제쯤 만들 수 있을 건가? 쓰는 비용보다 버는 비용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건가? 이것도 예측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이낸셜 모델이고 여덟 번째 원칙은 당연히 차별화겠죠. 남들 다 오른쪽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위쪽으로 가서 거기서도 매출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땡큐인 거야.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홉 번째는 아웃퍼폼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제가 옆에 써놓은 것처럼 어나더 레벨을 만들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흡사한 시장 안에서 제로섬 싸움에 파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소액이지만 조금씩 시장을 만들어가는 규모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비즈니스 플랜은 IR 피칭은 전부 다 그런 거고 마지막 룰이 여러분 거여야만 해요. 온리 이 세상에는 없는 거. 그래서 카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면 세상 모두가 다 하는데 그 핵심 가치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뭔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면 좋고 이 10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부터 계속 고객에게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상품 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과정에서 유통 채널 기타 등등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이 될 수 있는 거. 프로토타입은 뭐냐 하면 아는 사람들은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면 만드는 거예요.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게 비저블하게 자전거 만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나요? 굴러가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퀴 비슷한 걸 일단 만들어 보고 그걸 손으로 굴려보는 거죠. 아주 초기 모델 이거를 우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그 시작은 밸류 프로포지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앞에 고객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앞에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프로토타이핑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프로토타이핑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최초 모델 그거를 우리는 때때로는 MVP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과연 이렇게 굴려낼 거냐 소위 사업처럼 만들어낼 거냐가 비즈니스 모델 앤 플랜이라고 부르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팁을 드리면 프로토타이핑 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당연히 비접을 해야 돼요. 손에 만질만 해야 되고 막연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무슨 말이든지 허용하고 마구마구 꺼내놔야 돼요. 그래야 프로토타입이 돼요. 두 번째는 초기, 최초, 비기너의 마인드로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는 뭐 정말 생짜로 나는 이 분야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고 서비스를 기획해 보면 좋겠고 때때로 우리는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훅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99%가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그 초기 모델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몰입해 가지고 모든 걸 완벽하게 디자인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진이 빠지고 나중에 피보팅이 됐건 프로토타이핑 자체가 안 돼요. 너무 빨리 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해서 그쪽에 훅 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고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고민하시면 좋겠고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하고 만들다 보면 그래서 눈에 보일 만하고 구체적으로 뭔지 알 것만 같기는 한데 되게 불안불안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딱딱하게 내 손에 탁 들어올 만큼 '좋아. 그건 명쾌하게 이런 이런 서비스네.'라고 얘기하기는 못해도 애매모호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러프하고 빨리 싸게 후다닥 뭔가를 만들어 보고 후져 보이더라도 괜찮다는 거. 여섯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초반에 너무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지고 빨리 고쳐야지 그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바꿔야지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마음도 좀 필요해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너무 직접적으로 받아버리면 아주 피곤해져요. 초반에. 중간중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로. 팀이 박살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게 이미 상품화돼서 나와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순간에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실패해야 배움이 있는 거고. 그 모든 아이들 이상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현존하는 테크를 아니면 새로운 테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도전해보고 뭐든지 만들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그 모든 과정을 "좋아. 이건 아닌 거니까 버려." 하고 완전 버리지 말고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모든 거를 아카이빙 해 놓으면 그중에 짜집기를 해도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토타이핑 하면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MV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 MVP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말로 표현을 하든 구조도로 표현을 하든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을 좀 해 놓으면 그게 꽤나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냅킨 스케치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아마존의 밸류 체인이에요. 플라잉 휠이라고 부르는. 플라잉 휠이라고 뒤지면 원래는 자동차 바퀴에 있는 플라잉 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그거보다도 먼저 뜨는 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려낸 냅킨 스케치가 거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꺼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두 번째는 줄글로 써 보는 방법이에요. 우리 비즈니스는 어떤 사람을 도울 건데 어떻게 도울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살붙여 나가는 거죠. 초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줄글로 써야지 한 덩어리에 무슨 상품 하나를 툭 잡아내 버리면 클라이언트도 안 보이고 소위 그 고객도 안 보이고 어떤 상품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지도 잘 안 보여요. 현재 보이고 있는 보여주 드리는 이 줄글 자체가 여러분들의 MVP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VP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MVP는 제일 많이 써먹는 데가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써먹기는 하죠. 뭐라도 눈에 보이는 거. 다시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차이를 MVP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가름해요. VC들은 때때로는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실제로 워킹 해봤다, 테스트 해봤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냅킨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줄글에서 멈추면 안 되고 구체화된 눈에 띄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덕트라는 개념으로 MVP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MV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초 뭐부터 해야 될까 고민스럽잖아요. 냅킨 스케치도 좋고 줄글도 좋고 그런데 최초 디자인을 시작을 할 때 또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어떤 잡스를 찾아냈을 때에 더 많은 잡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모어 잡스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꼭 숙박만 원할까? 여행만 원할까? 뭐 등등등 좀 다차원적으로 멀티플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또 혁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객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스위칭 모어 임포턴트 잡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펑셔널 말고 소셜 또는 뭐 그 다른 개념으로 밸류를 창출을 해봐도 좋은 거죠. 미니 쿠퍼라는 차를 보면 아주 소형차예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고 만들어냈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밸류는 뭐냐 하면 아무리 소형차라 하더라도 세단 그 이상만큼이나 그러니까 미니 쿠퍼를 타는 사람들은 쿠퍼 그 이상의 차를 타는 사람들처럼 되게 사회적 또는 소셜 포지션이 그럴싸하게 높아지게 보일 수 있게끔 이모셔널하게 소셜하게 그렇게 만든 차고 또 어떤 혁신이 있을 수 있냐면 그다음 얘기는 하이엔드 웹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개념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또 하나는 점진적으로 뭐 고객을 발전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뭐 개선을 시켜 주거나 아니면 완벽히 다른 시장을 만들어 줘 버리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완벽히 시장을 바꿔 버린 케이스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엑셀이에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도 보면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주판을 튕기고 그게 계산기가 되고 그리고 컴퓨터가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조그만 프로그램 하나가 모든 계산식을 다 표현을 해 버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엑셀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6가지 방법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취할 필요는 없어요. 팁이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6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취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MVP를 표현할 수 있을 건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 시작이 바로 고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마지막으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샘플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리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여기 눈치채셨겠지만
솔라 패널 이용해 가지고 전기 끌어모아서 전기를 제공하는 그것도 아프리카에 굉장히 뭐 소위 이제 저개발 국가의 굉장히 가난한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기를 어떻게 하면 싸그리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 이 회사의 처음에 고민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아프리카는 모바일 폰 천국이에요, 천국. 스마트폰이 아니라 모바일 폰. 아프리카 큰 넓은 땅덩어리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모바일 폰도 충전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제공할 건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주리라는 회사는 솔라 패널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줌인을 어디다 했냐면은 고객과 밸류를 줌인한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본 거죠. 일단 비용의 이슈가 있겠구나. 그냥 공짜로 제공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완전히 공짜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렌탈하듯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솔라 패널 제공하는 방법을. 그래서 다시 줌 아웃 비즈니스 플랜을 그려본 거죠. 소위 캔버스에다가 다시 그려본 거예요. 렌트하면 좋겠구나.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파트너를 구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현재 줌인에서 줌아웃으로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지금 오전 내내 설명했던 게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래서 키 액티비티, 키 파트너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MVP가 끊임없이 생산이 돼서 계속 향상되고 발전하고 70불, 80불 하던 거를 처음에 10불이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10불이면 충분히 낼 수 있게끔 그리고 매월 아니면 뭐 할 때마다 1불씩 내게 하고 그리고 패널로 전기를 땡겨 쓰는 거는 국가에서 제공하거나 어디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인 거죠. 우리가 줄 수 있고 판매했던 거는 솔라 패널 기타 등등의 킷과 그다음에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충전 서비스. 이런 것처럼 줌 인, 줌 아웃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비즈니스 캔버스를 이용을 하던 캔버스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되려면 당연히 로지스틱스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파트너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코스트, 레비뉴 등등등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했던 고객과 밸류에 대한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최적의 MVP가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면 여러분들의 멋진 비즈니스 플랜 또는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당연히 BEP죠. BEP. 넘버. 최종적으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한 7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과연 우리 고객은 스위칭 코스트가 많이 들까? 적게 들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서비스, 우리 상품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 상품을 이용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고객은 만약에 다른 쪽으로 우리와 비슷한 업체가 나타나거나 서비스가 나타났을 때 바로 갈아타기에 이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까? 우리 서비스는? 아니면 적게 들까? 리커링 레비뉴, 반복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오냐는 얘기인데요.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액션 했을 때만 돈이 들어오는 건지. 어닝과 스펜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스트를 계속 드릴 거고 그게 코스트가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언젠가부터 수입이 더 많이 발생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코스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의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인 건지 우리 서비스와 상품은 어떤 거에 가까운지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후자일수록 유리하겠죠. BEP가 빨리 올 거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cost of goods라고 하는 것도 소위 비용이라고 보면 또는 원가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원가가 들어가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레비뉴가 막 발생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어느 순간부터 한 방에 아니면 서서히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거나 상품 라인이나 서비스 라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 게임 체인징 코스트 스트럭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냐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어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는 이건 카피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원하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비슷한 이런 새롭게 창조된 시장에서 비슷하게 정말 많이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 보면 디자인 싱킹 가지고 비즈니스를 플래닝을 하는데 처음에 마인드셋 그리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플랜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현재 만들어진 게 계속 발전하고 임프루브 되는 과정에서 디자인은 맨 앞단에 있을 뿐이에요. 이 엄청난 테스트를 거쳐야 맨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귀결되게 되고. 그게 최종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그게 몇 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빨리 되면 완전 땡큐. 좀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고 그러나 현재 살아남는 그래서 근육을 길렀던 그런 조직들은 아마도 저 맨 끝에 한 점으로 귀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